김연아 선수가 오늘 피겨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 발의 소식에 일본인들이 반대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설에 늑장을 피우는 뉴욕시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노동허가 심사가 갈수록 지연되면서 취업 이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늘어만 가는 미국민들의 가계부채가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올림픽 2연패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내일 열리는 프리스케이팅에는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 한국 피겨 선수 3명 전원이 연기를 펼칠 예정인데요. 금홍기 기자입니다. 프리스케이팅 무대에 오릅니다.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리는 프리스케이팅은 미 동부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강심장과 대담함, 거기에 차분함까지 김연아 선수의 연기는 우아함의 극치로 모든 사람들을 숨죽이게 했습니다. 내일만 생각하고 싶다는 김연아 선수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인들이 반대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주 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한인들의 반일본 선전에 분노한다며 미국이 정의와 공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주상원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 의원실을 비롯해 뉴욕주 상하원 모든 의원들에게 일본인들의 이메일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이메일입니다. 한 사람이 대량으로 한꺼번에 발송하고 있는 이메일은 일본에서 보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유미 미네라는 일본인이 보낸 이메일을 중앙일보가 어제 입수했습니다. 일본의 표기 이슈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한인들은 반일본 선전과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매우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비스키 브라운스타인 의원 측은 현재 이메일 로비에 특별한 대응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인 커뮤니티까지 초청한 공청회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도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른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동해병기 법안 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인들의 반대 로비에 비해 한인 사회의 지지 로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의 의원들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를 걸어 법안 지지 의사를 전해야겠습니다. 최근 동해병기와 더불어 독도와 다케시마도 함께 표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데 있어 일종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면서 독도 표기도 독도와 다케시마가 병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오늘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 내용을 확인해 지난해 4월부터 출간된 한반도 및 미일 관계 현안 보고서에 동해를 Sea of Japan, East Sea라는 방식으로 병기한 지도가 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법안 통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 주야에서 동해병기를 지지 또는 인정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연방의회 조사국 보고서에는 동해병기와 동시에 독도 이름도 독도 다케시마로 병기하고 있고 지난해 8월 2일 발간된 미일관계 보고서에서는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 다케시마 독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 독도는 일본 측이 주장하는 명칭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이트의 온라인 지도에는 동해를 이스트 시, Sea of Japan으로 표기해 동해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명칭은 미 행정부의 정책 입안과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 표기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복잡한 도로, 학교 앞, 주택가, 보행자가 많은 도로는 무조건 천천히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 보행자 교통사고 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모든 주택가 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30마일에서 25마일로 줄어듭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 비전 제로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시속 30마일로 돼 있는 뉴욕시 주택가 도로의 제한 속도를 25마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달 뉴욕시경과 교통국, 보건국, 택시앤리무진 위원회로 구성된 보행자 교통사고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교통사고 방지 방안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비전 제로는 뉴욕시 모든 주택가 도로의 제한 속도를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추는 것과 과속 카메라를 20곳에 추가 설치하고 과속 차량 단속 경찰을 늘릴 것이며 매년 50개의 위험 교차로를 안전하게 재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위험 교차로 150곳에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슬로우존 25곳을 추가로 지정합니다. 또 과속 택시를 집중 단속하고 택시에 속도 제한 경보음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한 해 뉴욕시에서는 약 15,000여 명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그중 15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겨울 눈 치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설에 늑장을 피우는 건물주도 있어 뉴욕시가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건물주는 폭설이 내린 지 4시간 안에 제설 작업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규정을 더 강화해 벌금을 부과한 후에도 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시에서 강제로 인력을 동원해 눈을 치운 다음 최소 $250의 제설 비용을 해당 건물주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새 조례안을 상정한 데이빗 그린필드 시의원은 제때 제설 작업을 하지 않는 건물주 때문에 특히 노약자들의 불만이 크다며 조례안은 제설 비용으로 인한 추가 세수 확보와 제설 인력 추가 투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폭설에 대비해 임시 제설 인력 창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의회에서는 제설 작업으로 인해 교대 주차 규정 적용이 중단됐을 경우 파킹 미터기 규정도 함께 적용하지 않는 조례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앨럼허스트와 매스패스에서는 제설 작업을 놓고 교통국과 공원국, 청소국이 책임을 미루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노동 허가 심사가 갈수록 지연되고 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3개월 정도 걸렸던 노동 허가 심사가 최근에는 보통 8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가로막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노동허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현재 8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취업이민 전자노동허가 신청 처리기간 현황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2월 6일 현재 처리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는 일반 심사의 경우 2013년 6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허가 신청서가 순조롭게 처리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8개월이 소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초 3개월가량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5개월가량 늦춰진 것입니다. 감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노동허가서 처리는 더욱 지연됩니다. 노동허가서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노동허가서는 현재 2012년 11월 접수분이 처리 중이어서 최소한 1년 3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허가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허가서 신청을 위한 연방노동부의 새로운 규정으로 업무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적정임금 산정 심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이처럼 늘고 있는 것은 불경기가 끝나고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도 하기 어렵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013년 4분기 미국의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보다 2,410억 달러 늘어난 11조 5,2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7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랜 차입 청산 후 미국 가계가 다시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하지만 이번 현상은 다소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앞으로의 경제를 좋게 보고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높은 실업률과 낮은 소득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대출이나 주택 담보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소비 주체들이 미래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비 관련 대출은 빌린 돈이 투자로 연결되지 못해 경제 회복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 4분기 주택 담보 대출은 1,520억 달러, 자동차 대출은 180억 달러, 교육비 대출은 530억 달러였습니다. 특히 교육비 대출은 증가폭이 사상 최대치인 5.2%에 달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강력 범죄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개념의 성범죄는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FBI가 내놓은 2013년 상반기 강력 범죄 현황을 보면 이 기간 강력 범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4%나 줄었다고 오늘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강력 범죄 가운데에서도 재산 관련 범죄가 가장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방화 사건은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5.6%나 감소했습니다. 이어 절도 8.1%, 강도 4.7%, 차량 절도 3.2% 등의 순서로 감소율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살인사건은 6.9% 감소했고 가중폭행은 6.6%, 강도폭행은 1.8%씩 줄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 법무부가 성폭행 사건의 범위를 넓힌 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대도시보다는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의 강력 범죄 발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인구 10,000명 이하의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강력 범죄가 평균 9.2% 줄어든 반면 대도시에서는 3.6%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중서부 지역의 강력 범죄 발생 건수가 7.4%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남부는 5.9%, 북동부는 4.3%, 서부는 3.7%의 감소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